키우는데 엄마한테 몇 번 두드려 맞거나 친구들한테 약간의 왕따를 좀 당해보거나 내지는 선생님한테 차별을 당해보거나 이게 내 인생의 끝까지 갈 트라우마라고 여기면서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만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지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원인을 돌리게 되면 지금 나는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내 인생이.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환상의 힘이란 이 영화에서 사실 얘기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환상이라는 게 갖는 힘이 굉장히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잭에게도 그랬고 나중에 조이도 아이의 머리카락을 받아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버텨내겠다는 힘을 갖는 부분들은 이 둘의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방적으로 내가 돌보기만 하고 돌봄을 받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아까 그 할머니가 얘기했듯이 내가 레오가 나, 내가 너 이렇게 서로가 우리 힘을 함께하면서 그 서로를 쉐어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갖는 의미. 그 둘이 같이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과 돌봄 받음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PTSD와 PSG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PTSD라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게 좀 너무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외상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칭 외상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게 도리어 나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의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걸 통해서 내가 훨씬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잭은 당연히 일상 회복이 됐고 조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나는 일시적으로 나는 너무나 착한 아이로만 살았기 때문에 걔 도와준다고 그러다 잘못돼서 완전히 망가졌고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삶의 의미라는 걸 찾게 된다는 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로고스라피를 만난 빅터 프랑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우슈비츠에서 갇혀있던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아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부인도 죽고 다 죽었어. 가족들 몽땅 죽어버렸어요. 자기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가 삶이라는 게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는 거기에 대한 수용소에서의 삶이라는 책을 쓰면서 로고스라피라는 걸 주창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 삶의 의미라는 걸 찾아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찾기 시작하면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즉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사실 이 룸이라는 영화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중요한 그 의미들, 메시지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회피하거나 무너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환시키는 걸 통해 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부분이 엄마가 입원한 다음 애가 레고 가지고 막 집 만드는 장면 있죠. 그때 이제 번역으로는 이제 엄마가 아프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 떨어져서 아파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broke라는 단어 씁니다. 부서져 버렸다는,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얘가 다시 빌딩하죠, 그걸. 그러니까 둘만의 어떻게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엄마와 얘만의 아주 온전한 심바이오틱한 공생적인 세상이었는데 엄마가 그런 행동을 배신을 해서 엄마가 부서져 버린 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로큰 됐는데 그거를 자기가 리빌딩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조이에 비해 잭이 훨씬 알아서 자생적으로 건강해지는 힘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두려움 중에 하나는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이가 레고 같이 만들듯이 웬만한 트라우마나 어떤 사건의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진 않습니다. 모래성이 온전히 부서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지는 않고 되게 무너져요. 레고가 무너지듯이. 그럼 다시 쌓아 올리면 돼요. 그건.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부서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될까봐 굉장히 겁나요. 그걸 우리가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키에르 케고그에서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좀 가장 원초적인 불안 중에 하나가 내가 존재도 남지 않고 완전히 빠스라져가지고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큰데, 제가 단언컨대 그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잘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들은 되게 무너질 수는 있는데 절대 부서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너진 사람은 다시 리빌딩 하면 돼요. 그 리빌딩은 충분히 가능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와 관련된 레퍼런스 무비를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당연히 올드보이를